안녕하세요. 특별 게스트로 분석을 맡게 된 문도구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있었던 국가대표 경기 분석 영상을 준비해 왔는데요. 5가지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전방 압박. 두 번째, 사이드 플레이. 세 번째, 키 모먼트. 네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공격 루트. 그리고 마지막은 클린스만 감독님 모음집입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요 장면부터 저희가 한번 봐볼 건데요. 현재 웨일스가 3백을 만들면서 빌드업 플레이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굉장히 좁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쉽게 볼이 풀어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도 웨일스 선수들이 조금만 현명하게 빌드업을 가져갔더라면 요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해리 윌슨에게 볼이 충분히 연결이 될 수가 있었고, 여기서 볼이 연결이 됐다면 정말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전방 압박이 정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드업을 가져가는 웨일즈를 볼 수가 있고요. 조규성 선수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명씩 이렇게 끌려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요. 또다시 하프 스페이스에서 너무나도 쉽게 공을 받으면서 플레이를 이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기서 12분 만에 실점을 할 뻔한 장면이 나왔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요런 부분이에요. 지금 턴오버를 당한 상태고 볼이 골키퍼한테까지 진행이 되는 장면이죠. 그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현석 선수랑 조규성 선수가 맨 윗지역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홍현석 선수는 왼쪽 윙을 뛰고 있던 상태였죠. 그럼 지금 이 상태라면 전방 압박을 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비를 가져가야 됩니다. 왜 정비를 가져가야 되냐? 거리를 보세요. 이 전방 압박이 시작된 거리를 보면 요 한 칸당 5m라고 봤을 때 적어도 여기 보이는 것만으로도 20m가 넘는 거리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 나오기도 어려워지고 결국 숫자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압박을 가는데 빠르게 가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계속 한 명씩 끌려 나오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웨일즈 선수들이 풀어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조규성 선수가 사실상 쓸데없는 장면에서 너무나도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는 장면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포백을 보호해줘야 되는 박용우 선수까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웨일즈가 조금만 빠르고 현명하게 플레이를 가져갔더라면 대한민국은 오늘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전방 압박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너무나도 쉽게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선수에게 볼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볼이 들어갔을 때 조금만 더 웨일즈가 전진적으로 플레이를 했다면 순식간에 대한민국 선수 6명이 벗겨지면서 축구가 진행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방 압박을 가는데 계속해서 공을 따지는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웨일즈가 풀어나오는 장면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 장면입니다. 또다시 빌드업을 가져가는 웨일즈를 볼 수가 있고요. 너무나도 쉽게 하프 스페이스에 볼이 또다시 들어가는 장면이죠. 그래서 전방 압박을 할 거면 정확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 거고, 전방 압박을 가지 않을 거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3백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가 전방 압박 스타트를 겁니다. 근데 이 조규성 선수가 전방 압박 스타트를 걸었을 때 사실상 이쪽으로 모는 장면이잖아요. 이 패스가 들어가게 된다면 홍은석 선수가 갈 수 있는 정상적인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압박을 갈 거면 조규성 선수가 스타트를 끊어주고 조규성 선수가 한 번 더 가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 주면서 오히려 홍현석 선수가 이 자리에서 기다려주면서 상대방이 한쪽으로밖에 올 수 없는 장면을 만들고 이재성 선수가 땡겨주면서 4-4-2 모습이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플레이가 진행이 되고 그냥 압박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장면이 나오다 보니 해리 윌슨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너무나도 편하게 공을 잡는 장면이 나왔고요. 여기서 사실상 파울이 일어나지만 않았더라면 뒷공간을 뛰어가고 있는 선수에게 왼발 스루 패스가 들어갈 수 있었고 실점을 할 수 있었던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 때 16강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질에게 많은 실점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장면들이거든요. 지금도 또다시 균형을 잡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들이죠. 손흥민 선수가 거의 미드필더 겸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투톱으로 나왔어요. 또 조규성 선수랑 둘이 이제 자리를 잡아주면서 상대방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공을 쉽게 받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서 있는 이재성부터
황인범, 박용우, 그 다음에 홍현석 선수가 라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어떤 플레이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조규성 선수의 압박이 또 실행이 됐고요. 손흥민 선수도 조금씩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보세요. 전방 압박이 스타트가 됩니다. 조규성 선수가 전방 압박을 걸었죠. 근데 이 거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지만 또다시 보세요. 홍현석 선수와 이 선수의 거리를, 압박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장면들이 초반에 한두 번이 나왔으면 이게 지시를 통해서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까? 더 좋은 전방 압박을 가져가던가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패스가 이렇게 한 번에 이어졌고 사실상 여기서 웨일즈 선수가 이거를 한 번에 해리 윌슨에게 주고 들어갔다면 또다시 너무나도 쉽게 우리나라의 뒷공간이 노출되는 장면입니다. 허나 이제 다행이었던 건 여기서 세모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아쉽게 플레이가 연결이 되지 않았죠. 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민재 선수의 리액션을 한번 여러분들 봐보십시오. 요거를 따라가지고 있지만 결국 연결이 안 됐지만 하늘을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왜 이렇게 쉽게 풀려 나오냐. 아니 앞에서 어떻게 여기서 한 번에 본인이 뛰어가는 장면까지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쉽게 나오냐. 그런 감정을 약간 느끼는 수비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던 장면입니다. 요런 장면이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윗선에 서 있는 장면이죠. 손흥민 선수는 내려오면서 뭔가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는 또다시 앞으로 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요 가운데 지역에 엄청난 스페이스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한 팀으로 전방 압박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사이드에서 이재성 선수에게 압박을 가라라고 해서 이재성 선수가 나간 걸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지시도 없으니 선수들이 개개인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전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공을 너무 쉽게 공을 받았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 웨일즈 선수가 사실상 반대편 킥을 한다든가 그냥 공을 이렇게 몰고 가면 어쩔 수 없이 황인범 선수가 끌려 나오게 되고 요 하프 스페이스에 패스에 연결할 수도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다시 리턴 패스를 놉니다. 그러니까 해리 윌슨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뭐하냐. 이게 너무 쉽게 풀어나올 수 있는 장면에서 왜 뒤로 가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장면을 보시면. 사실상 웨일스도 너무나도 이걸 못 풀어나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리나라의 전방 압박이 안 좋아 보이지 않았던 거지 정말 전방 압박 형태가 좋지 않았다. 지금 계속 보세요. 조규성 선수는 혼자서 계속 에너지 낭비를 하고 거리가 먼 상태인데 이재성 선수는 어쩔 수 없이 끌려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또다시 너무나도 쉽게 상대편이 빌드업을 가져가는 장면을 볼 수 있고 3명의 선수나 비어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선수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이기재 선수가 커팅을 가져갑니다. 여기서 이제 안파두의 리액션을 봐보세요. 사실상 패스를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서 이 두 선수의 손가락을 보면 어디 가냐 이런 표정을 짓죠. 그래서 좋은 전방 압박이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던 장면들이고요. 이 좋은 전방 압박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존슨에게 볼이 결국 가게 되고 존슨이 이거를 컨트롤만 잘했다라면 해리 윌슨이 또다시 밀고 나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반대편에 2명이 뛰어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니 또다시 위기를 맞이할 뻔한 장면이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사이드 플레이입니다. 과연 클린스만호가 가져가려고 했던 공격적인 전술은 어떤 전술인가?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현석 선수가 원래 우측에 나왔고 이재성 선수가 좌측에 나왔습니다. 근데 둘이 스위칭 플레이를 가져갔죠. 그러면서 왼발잡이 왼쪽 윙어, 왼발잡이 오른쪽 윙어가 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 하나는 뭐냐? 왼발잡이 왼쪽 윙어인데 빠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계속 뒤로밖에 갈 수 없는 옵션이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공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전혀 전진적인 플레이를 가져갈 수 없었던 장면들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U자 빌드업을 가져가고 뒤로만 가는 플레이가 나왔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황인범 선수가 벤투호에서 자주 뛰던 역할이죠. 3백 사이에 껴주면서 이런 전환 플레이를 가져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장면도 보세요. 이기재 선수가 여기 서 있죠. 그 다음에 이재성 선수가 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만약에 여기서 이재성 선수한테 볼이 연결이 되더라도 이재성 선수가 왼발잡이 그리고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볼은 뒤로 나올 수밖에 없고 플레이는 뒤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도 반대발잡이 이강인 선수가 지난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장면이죠. 우측에서 왼발잡이 선수가 공을 잡으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쪽으로 나가는 장면들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클린스만 감독인데요. 이재성 선수가 안으로 들고 들어와 줍니다. 그러면서 언더래핑을 나간 서령우 선수를 볼 수가 있고 현재 하프 스페이스에 서 있는 손흥민 선수와 황인범 선수를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상대 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령우 선수가 이렇게 나가주면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벌려주는 역할을 해주던 아니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나와주면서 공간을 창출해서 이 패스가 서령우에게 들어가고 서령우가 황인범에게 주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조합들이 나와야 되는데 뭔가 정리정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계속해서 공이
뒤로밖에 돌 수 없는 장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경기를 보면서 팬 여러분들께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장면들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파워가 생겼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우측에 서게 된다면 이런 적극적인 드리블을 통해서 한두 명을 제끼면서 플레이가 진행이 되다 보니 이런 모습들이 나와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없다 보니 그냥 너무나도 단조롭게 U자 빌드업을 가져가다가 그냥 킥을 때리면서 무언가 되길 바라야 되는 이런 상황밖에 나올 수 없었던 거죠. 지금도 보세요. 이기재 선수랑 이재성 선수가 있는데 이게 오른발잡이라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오른발잡이라면 사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요 포켓으로 들어오고 있는 걸 보고 오른발로 이렇게 돌려치면서 황인범이 띄워주고 있으니 손흥민 선수가 황인범을 보고 논스톱으로 돌려주는 패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각이 나옵니다. 허나 왼발잡이를 여기다 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왼발로 요걸 논스톱으로 주려고 하면은 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에게 잘릴 수도 있고 이 선수가 뻗는 발에도 잘릴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떤 선택을 하냐? 안정적인 백패스 선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런 게 정확하게 아직 선정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서령우 선수 보고 안에 들어와서 뛰라고 하는 건지 벌려서 뛰라고 하는 건지 이런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 이런 사소한 킥미스도 나오면서 정말 아쉬운 플레이가 나온 거죠. 자, 또다시 너무나도 먼 거리인데 조규성 선수가 압박을 시작합니다. 웨일즈가 못해서 그렇지 웨일스가 요걸 풀어나오려고 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던 거죠.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 2명의 선수나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킥이 이어졌고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잘 커버를 해주면서 존슨을 날리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빌드업이 이어지는데 요거 한번 봐보세요. 다시 한번 홍현석 선수가 우측 윙에 나와 있는 장면인데 이거 보세요. 이런 장면에서 사실상 원하는 건 이런 장면에서 클린스만이 결국 왼발잡이 반대발잡이를 이쪽에 세운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안으로 들고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선수를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게 하면서 여기서 뛰어가는 서령우를 보고 돌려쳐준다든가 요런 플레이를 원했던 건데 그런 플레이가 아예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뒤로만 가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전진을 했지만 너무 쉽게 공을 따이면서 상대방에게 카운터택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클린스만이 하려고 한 거에 없었다라기보다는 본인이 어떤 플레이를 하고 싶은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허나 그 플레이를 하기 위한 정리정돈 선수들에 대한 입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선수들이 개개인 역량으로만 풀어야 되는 장면들이 결국 나왔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면이 약간 지난 두 경기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인범 선수가 하프스페이스에 뛰어들어간 장면이 나오고요. 패스가 들어오면서 결국 홍현석 선수에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난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패스가 나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빠르지는 않지만 굉장히 폭발력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이거를 본인이 치고 나가면서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패스를 보고 스루 패스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탈압박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조규성에게 연결해서 조규성이 손흥민을 준다든가 아니면 조규성 선수가 손흥민 첫 경기 손흥민 선수의 프리롤 첫 경기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렇게 띄워주면서 상대 수비수를 가져가면 하프스페이스에 서 있는 손흥민을 보고 패스를 주면 손흥민의 드라이브 스루 이후 오버래핑을 나오는 이기재라든가 혹은 이재성 선수를 활용하면서 적극적인 공격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런 파워풀한 무브먼트를 보여줄 수 없는 선수를 기용을 하다 보니 어떻게 되냐 공은 결국 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면서 계속 지루한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왼발잡이 선수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큰 전환이 왔을 때도 드리블해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이게 오른발잡이라면 황희찬이라면 손흥민 선수라면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또다시 조규성 선수랑 2대1 패스를 받으면서 플레이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왼발잡이 이재성 선수다 보니까 왼발로 이렇게 안으로 파고들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결국 공이 계속 그냥 동그랗게 U자로만 돌아가면서 너무나도 우리 한국 팬분들께서 경기를 보기에 지루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현석 선수를 오른쪽 윙에 뛰게 하고 이재성 선수를 왼쪽 윙에 뛰게 하면서 둘 다 왼발잡이 그리고 둘 다 폭발적인 선수라기보다는 볼을 소유하는 선수들을 쓸 거였으면 어떤 식으로 경기를 했어야 되냐? 바로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됩니다. 박용우 선수나 황인범 선수가 껴주면서 김민재 선수가 벌리게 되고요. 3백을 자연스럽게 만들죠.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짓을 합니다. 이기재 선수에게 언더래핑을 나가라 라는 지시를 주죠. 그래서 이기재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윌슨이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고요. 이재성 선수가 벌려 있으면서 패스 플레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면 손흥민 선수를 왜 이런 자리에 뛰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손흥민 선수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저 자리에 뛰게 하는 이유는 명백하죠. 이기재 선수한테 상대방이 이렇게 끌린 모습을 보고 결국
백패스가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이런 이선 침투를 통해서 뒷공간을 공략하려고 하는 이런 플레이를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를 완벽하게 플랜으로 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노린 플레이라기보다는 그냥 김민재의 뛰어난 지시였고요. 그리고 이 패스가 본인에게 돌아왔을 때 그냥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공간 침투와 김민재 선수가 미넨이나 나폴리에서 자주 보여주던 그냥 정말 뛰어난 패스 능력 때문에 만들어진 장면이지, 이 장면이 감독 전술 지시하에 만들어진 부분은 아니다. 이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감독님이 원했던 전술이라면 이런 장면이 업사이드에 걸리든 혹은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자주 나왔었어야겠죠. 세 번째는 키 모멘트입니다. 그나마 이번 경기에서 좀 보기 좋았던 장면 몇 개를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것 같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재성 선수가 벌려있는 장면이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 서령우 선수가 언더래핑을 나온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손흥민이랑 황인범 선수가 하프스페이스에 서 있고 홍현석까지 가담을 하는 장면인데요. 한번 봐보세요. 2대1 패스를 언더래핑 나간 풀백이랑 주고받으면서 어떤 걸 만드냐, 상대 미드필드진의 갭을 만들고 그 갭을 만든 사이로 스루 패스를 넣어주는 장면. 그러면서 이 패스를 가지고 반대 전환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상대의 낮은 블록을 시프트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뭐냐,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패스가 연결이 되고 결국 패스가 이렇게 홍현석 선수에게 연결이 됐을 때 황인범 선수가 가져가야 되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골대 쪽으로 뛰기보다는 황인범 선수가 이렇게 메디슨이 뛰는 것처럼, 우도기가 뛰는 것처럼, 사르가 토트넘에서 뛰는 것처럼 뛰어주면서 이 수비수가 홍현석에게 다가오기 어렵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가운데 공간이 생기고 골을 받으면서 홍현석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벌리는 이기재를 보고 공을 가지고 있다가 패스를 줘서 이기재를 통해서 크로스 플레이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나간 황인범을 보고 패스를 줘서 본인이 다시 뛰어 들어가면서 컵백을 받을 수 있는 장면이고요. 허나 여기서 어떤 플레이가 나오냐, 결국에 왼발잡이이고 오른발잡이가 아니다 보니 빠른 공격이 이어질 수가 없고 또다시 결국 뒤로 오면서 상대 수비수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왔다. 근데 이런 거를 하려고 했으나 선수 기용이라든가 정확한 오더가 없었던 것 같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홍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사실상 사이드에서 1대1을 잘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발잡이고 폭발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스피드를 사용해서 많은 장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왼쪽 윙으로 만약에 기용을 한다면 하프스페이스에서 황인범 선수와 이런 콤비네이션 플레이를 만들면서 지금 또다시 정말 좋은 돌파를 보여주면서 좋은 찬스, 상대방 균형이 무너진 찬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하지만 돌파를 안 하고 만약에 언더래핑을 나오는 이기재 선수에게 줬더라면 수적 우위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가면서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었던 장면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를 보면서 왜 도대체 양쪽에 어느 한쪽에도 폭발력이 없는 선수를 기용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는 경기이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클린스만 감독님이 홍현석과 이재성 비슷한 유형의 두 명의 선수를 양쪽 사이드 윙어로 썼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전술은 무엇이었는지 이게 정말 참 궁금해지는 장면이고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뛰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플레이가 이어지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자리에 오면서 오늘 유일한 유효슈팅이죠. 이런 유효슈팅 장면까지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일하게 또다시 좋았던 장면이죠. 황인범이 3백에 껴줬고 반대 전환이 일어났을 때 이기재 선수에게 공이 오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빠져주면서 공간을 창출해주는 장면이죠. 근데 이런 장면 자체가 오늘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가 나왔을 때 이재성 선수가 살짝 힐킥으로 뛰어들어가는 조규성 선수를 보고 넘겨주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수비수에 걸립니다. 허나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사이드에 나오고 반대발잡이, 오른발잡이가 이렇게 사이드에 나와 있다 보니 어떤 장면들이 일어나냐, 훨씬 많은 그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이 기용들이 너무 아쉬웠다.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알았지만 선수 기용 자체가 너무나도 잘못됐었고 이 전술을 수행할 수 없는 위치에 선수들이 뛰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요 공미 자리 혹은 공격수 자리에 뛰게 하려면 사실상 웨일즈가 라인이 높았던 장면들도 많거든요. 번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것처럼 이런 뒷공간 침투를 하게 하면서 정말 단순한 칩킥 패스로 뒷공간을 공략을 한다든가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장면들은 유도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는 계속해서 공을 받으러 내려오고 왜 도대체
이렇게 준비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공격 루트였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기재 선수에게 패스를 줬고 이기재 선수가 한 번에 길게 뛰어가는 조규성 선수를 보고 볼을 붙이는 장면이죠. 조규성 선수가 받으러 오고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라든가 황인범 선수가 이선 침투라는 보고 때리는 것도 아닌 이런 장면 오늘 너무 많이 나왔거든요. 이기재 선수가 공을 잡고 또다시 뛰어들어가는 조규성 선수를 보고 경합을 붙이는 장면. 요게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김민재 선수가 킥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조규성 선수가 스피드 경합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 장면에서도 조규성 선수가 사이드에 나와서 크로스를 올리고 헤딩을 잘 하지 않는 손흥민 선수랑 홍현석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으면 과연 얼마나 우리가 득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해야지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는지 참 우리나라 선수들의 이 매력 많은 선수들을 기용을 너무나도 못한 장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장면에서도 이제 후반전에 황의조 선수가 조규성 선수 대신에 들어왔는데 이기재 선수에게 볼이 투입이 됐을 때 또다시 스트라이커가 직접적으로 뛰면서 이 경합을 붙입니다. 근데 이 스트라이커가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를 스트라이커에 뛰게 하면서 이런 플레이를 가져갔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뒷공간도 빠르고 상대 라인이 높을 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굉장히 위협적인 플레이어가 될 수 있으니까요. 허나 조규성 선수, 황의조 선수가 빠른 선수들도 아니고 이 선수들이 여기서 공을 잡아서 도대체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지 참 헷갈리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클린스만 감독님의 모음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이 짧은 순간에 프리미어리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아르테타, 과르디올라, 포스테코글루 감독 등 이런 감독들은 이 순간에도 전술 지시를 하고 이 순간에도 부분 전술 지시를 하는데 클린스만 감독님께서는 그냥 손흥민 선수가 물을 잘 먹고 있나 이런 확인을 하면서 별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과연 이 경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었고요. 53분 36초 지금까지 좋은 장면이 크게 많이 나오지 않았죠. 좋은 장면이 나왔을 때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었고 그 다음에 좋은 장면은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에 걸리거나 이런 장면들이었습니다. 근데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라고 하나요? 클린스만 감독님이 미소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팬분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장면들이었고요. 또다시 이해가 안 되는 교체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순민 선수를 투입하는 것까지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이순민 선수는 K리그에서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이니까 이순민 선수를 투입할 때 저는 박용우 선수를 뺀다던가 아니면 서령우 선수라든가 이기재 선수를 빼면서 조금 변형적인 전술을 가져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순민 선수를 황인범 선수랑 교체를 하면서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역할을 하지 않고 수비형 미드필더 그 다음에 센터백에서 이번 시즌 계속 역할을 보여줬던 이순민 선수의 데뷔 전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을 시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교체를 보여주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류 감독님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 웃는 게 인류다. 그리고 꽂힌 nem은 좀 심각해 보이는 부분이 보이죠. 그다음에 또다시 쿨링 브레이크가 진행이 됐는데 또다시 별다른 지시를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죠.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실을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5경기밖에 안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이 경기를 정말 경기력이 좋은 상태에서 0대0으로 비긴 것도 아닌 이 새벽에 우리가 뭘 봤나 하는 느낌을 줬던 경기에서 웃으면서 정말 즐거운 표정으로 마무리를 하는 클린스만 감독님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재밌었던 장면이죠. 그냥 웃고 넘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차두리 코치님께서 이 장면을 보면서 감독님 지금 웃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표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참 많이 아쉬웠던 경기였고 아시안컵 우승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던 감독님인데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시안컵을 우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현재 황금 스쿼드라고 하죠.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홍현석 선수라든가 이재성 선수는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본인의 소속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양쪽 윙어로 기용을 하고 이순민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에 기용을 하고 정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많은 걱정을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분들에게 남기는 경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